자, 이차함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기본 식이죠. 꼴. 식의 기본은 사실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 제일 그냥 처음에 배울 때 y는 ax제곱 그냥 이차함수 그냥 기본 형태죠. 두 번째가 표준형이죠. 표준형. 표준형은 어떤 형태냐면 우선은 잘 몰라도 이런 형태가 있구나 라는 걸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가 일반형입니다. 일반형은 그냥 다 풀어진 형태. 이렇게. 자, 우선은 기본형으로 갔다가 이차함수가 어떤 성질이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y는 ax 제곱이고요. 지금 그럼 이제 a가 무엇이냐에 따라 갈리는데 우선 a가 양수일 때랑 a가 음수일 때가 존재를 합니다. 0이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차함수니까 우선 0이 되면 안 돼요. 그럼 0보다 크다라는 거는 그럼 x가 뭐든 간에 x제곱은 항상 양수가 될 건데 a도 양수니까 y값은 항상 양수예요. 그러니까 개형을 우선 살펴보면 개형은 사실 하나하나 대입해갖고 그려보면 되는 건데 이차함수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포물선 형태가 돼요. 1차함수는 직선 형태였잖아요. 포물선 형태가 돼서 이렇게 그려보면 그러니까 a가 양수면 위로 뻗어 나가야 된단 말이죠. 위로 뻗어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뻗어 나가야 되니까 아래로 볼록한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a가 음수일 때는 x한테 뭘 집어넣어도 a가 음수니까 y 값이 음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래로 떨어져야죠. 그럼 우리 이런 형태로 뭐라고 한다? 위로 볼록이라고 합니다. 즉 a는 아래로 볼록, a의 부호가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를 결정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폭을 결정해요. a가. 그러니까 폭이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얘가 포물선이다 보니까 폭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하면 여기를 폭이라고 하죠. a가 크면 클수록 폭이 좁아져요. a가 클수록 폭이 좁아지는데 음수일 때도 근데 음수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y는 마이너스 3x 제곱하고 y는 마이너스 5x 제곱을 살펴보면 숫자로만 보면 마이너스 3이 더 크죠. 네, a가 a로 따질 때는 마이너스 3으로 보는 게 아니라 3으로 봐요. 그러니까 크기로만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마이너스는 아래로 떨어지는 그냥 개형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래서 그냥 a가 아니라 정확히는 절대값 a가 클수록 이 폭이 더 좁아져요. 그러니까 얘를 그려보면 0,0을 지나가는 왜냐면 x한테 0 넣으면 y가 0 될 거니까 아래로 불러요. 얘가 만약에 y는 마이너스 3x 제곱이라면 y는 마이너스 5x면 조금 더 좁게 요렇게 그려진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이 폭이 더 좁아져요. 약간의 세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면 셀수록 y에 붙는다. 우리 1차 함수일 때도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y에 붙었었잖아요. 2차 함수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1차 함수에서 볼 수 없었던 2차 함수에서 보이는 형태가 있는데 이제 얘가 포물선으로 생기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이런 부분이 생겨요. 이렇게 뭐랄까 꺾이는 부분?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꼭지점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꼭지점을 얘기할 거고 그럼 꼭지점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냥 얘가 지나가는 데면 돼요. 우리는 y는 ax 제곱볼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0,0을 기준으로 뻗어 올라가든 뻗어 내려가든 이럴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일 때는 아무것도 안 할 때, 이차함수가 뭐 어디로도 움직이지 않을 때 꼭지점을 0,0을 가져요. 그러니까 a가 양수일 때를 가정을 할게요. 그럼 x축, y축이면 0,0을 지나가는 이렇게 a가 양수일 때요.
아래로 볼록인 이 포물선 형태가 되고요. 꼭지점을 여기 0,0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가 존재하냐면 얘가 정말 대칭적으로 가야 돼요. 플러스 1일 때나 마이너스 1일 때나 값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y는 3x 제곱이 있다고 쳐봐요. x가 1일 때 3이고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y 값이 3이에요.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가 똑같아야 돼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폭이 똑같습니다. y 기준으로. 정확히는 뭘 기준으로 똑같냐면 얘를 기준으로. 얘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 축이라고 할 거예요. 축. 축은 항상 꼭지점에 x좌표를 관통하겠죠.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x는 0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무것도 이동을 하지 않았을 때는 y축이겠죠. 얘가. x는 0이 y축을 뜻하는 점까지도 기억을 해주세요. 이렇게 정말 기본적인 거, 기본 형태 y는 ax 제곱에서 a가 양수일 때 아래로 볼록, 음수일 때 위로 볼록, 그리고 꼭지점도 가지고 축도 가지는 대칭적인 포물선 모양이다. 그리고 폭도 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 까지도 이게 이차 함수의 그림 개형으로 볼 수 있는 이제 모든 것들이죠. 그럼 이제 표준형으로 넘어갈 건데 얘가 0,0에만 존재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만 보지 않을 거잖아요. 얘가 이 이차 함수가 원래는 0,0에 있었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 뭐 얘가 뭐 2, 여기가 1, 2,1을 를 꼭지점을 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형태일 때는 어떻게 표현되는가가 궁금하잖아요. 그게 표준형이에요. 표준형은 꼭지점의 정보를 줍니다. 바로 보이는 거예요. 꼭지점의 정보를 줘요. 그러니까 사실 이 2차 함수는요. 원래 0,0에 있다가 x축으로 2칸, y축으로 1칸 평행 이동한 2차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평행 이동에 대해서 다시 살펴봐야 돼요. 잘 모르시는 친구들을 위해서 평행 이동이란 어떻게 되는가? 점의 이동이 있고요. 식의 이동이 있어요. 점이 원래 뭐 a, b가 있었다. 그러면 x축으로 3만큼 움직이고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움직였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냥 상관없어요. 점은 그대로 더해지면 돼요. a였다가 3만큼 이동했어. a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b였는데 마이너스 2만큼 갔어. 지금 y 값이니까 b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점의 이동이에요. 점의 이동은 그대로 더해 나가면 돼요. 근데 식은 달라요. 식은 식으로서 대입해야 되잖아요. 어떤 y는 fx가 있었다. 이거 조금 그럴 수 있는데 그냥 1차로 볼게요. 1차. 아니야 1차도 좀 그래. 그냥 형태로 볼게요. 그냥 어떻게 가는지만 볼게요. 그러니까 x가 x축으로 얘도 똑같이 3을 이동했으면 x 대신에 그러니까 식을 대입해야 되거든요. x 대신에 x 마이너스 3을 대입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런지는 여기서는 그렇게 깊게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그냥 그렇다라고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y의 이동은 y의 마이너스 2만큼 움직였다? 그러면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넣어야 돼요. 즉 3을 넣었을 때 0이 되게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되게끔 식을 대입해야 돼요. 그럼 이런 표준형 형태에서 y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있었어요. 얘가 표준형 형태잖아요. 여기. 그럼 얘는 왜 어떻게 꼭지점을 바로 알려주는 거냐면 폭은 변하지 않아요. y는 2x 제곱 빼서 지금 얘로 이동한 거거든요. x 대신에 x-3 움직였어. 그러면 x축으로는 3만큼 움직였어. y 대신에 이거 지금 이항했다고 보면 되잖아요. 다시 이렇게 이항시키면 y 플러스 2는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y 대신에 y 플러스 2를 넣었어. y축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움직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로요. 그럼 얘의 꼭지점은
0,0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점의 이동은 그대로 더해 나가면 된다고 했죠. 0이었는데 3만큼 움직였어? 3. 0이었는데 마이너스 움직였어? 마이너스 2. 이렇게 꼭지점이 3, 마이너스 2라는 거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져오지 말고 바로 여기서 보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3만큼 움직인 거는 어디서 알 수 있었어요? 얘에서 알 수 있는 거고요. y가 마이너스 2만큼 움직인 건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여기. 근데 이항의 개념이니까 이때 y는 그대로 보는 거고 x식은 그 반대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0이 되는 x 값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돼요. 예시 하나만 더 해볼까요? y는 이렇게 있었다. 여기서 꼭지점의 좌표를 바로 끄집어낸다면 요거 마이너스 1, 요거 4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서 우리는 바로 축도 알 수 있죠. 항상 축은 x를 관통해요. 어디? x 꼭지점의 x좌표. 즉 마이너스 1을 관통하는 축의 방정식을 가지겠죠. 이게 표준형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표준형이 주어지면 우리 꼭지점의 정보, 뭐 축도 알 수 있겠죠. 바로 구할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일반형일 때. 일반형일 때도 어쨌든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꼭지점을 알아야 되고 축에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이 써먹어요. 많이 써먹으니까 연습을 많이 해봅시다. 그럼 일반형이라는 거는 이렇게 풀려진 거, 뭐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이런 게 일반형이에요. 그럼 내가 이거를 어떻게 표준형으로 바꾸냐? 즉 x 부분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봤을 때 우선 이 2가 조금 거슬려요. 2로 묶어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살짝 뗄게요. 플러스 1 이렇게 놓겠습니다. 놓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 x들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면 얘가 관련이 있게 되죠. x 개수의 반의 제곱이 있어야 완전 제곱식이 돼요. 근데 지금 플러스 1은 원래 있으면 안 되는 애잖아요. 내가 완전 제곱식을 하려고 만들어낸 거잖아요. 다시 바로 빼야 돼요. 이렇게. 그럼 내가 완전 제곱식을 이 세 개만 가지고 만든 거죠. 그러면 이 세 개만 가지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요. 얘는요. 원래 완전 제곱식을 하기 위해서 했다가 다시 빼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분배가 돼서 2하고 곱해져서 마이너스 2로 나가서 바깥에 있는 숫자 플러스 1과 만나서 상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표준형 바꾸는 방법. 한 번 더. 좀 더 쉬운 걸로 가볼까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 있어요. 여기가 왜 반의 제곱인가요를 얘기하자면 물어본다면 완전 제곱식 꼴이 그래요. x 플러스 1을 제곱 봐봐요. 완전 제곱식이죠. 얘 풀어봐봐요.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x 이거의 반절 1로 더해서 2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이거를 똑같은 두 개를 곱해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의 반절로 쪼개진 다음에 곱해서 들어간다. 근데 그 반절로 쪼개진 게 숫자가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한 개만 더. 이렇게 지금 대각선 인수분해하는 거죠. 마이너스 6이 되려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끼리 더해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똑같이 갈 거니까 이거 곱한 게 여기 9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반의 제곱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얘도 봅시다. 그럼 내가 필요한 거냐? x가 완벽하게 완전 제곱식. 상수는 내가 뭘 해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y좌표로 빠지면 되잖아요.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4x 4의 반의 제곱. 이거의 반의 제곱 4. 근데 없어야 되니까 다시 빼주고 원래 있던 마삼은 있어야 되니까 그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요렇게 세 개로만 묶여서 y는 x 이거에 반 들어가면 돼요. 그대로. 왜냐면 2배에서 저기 나올 거니까 제곱
하고 썼어요. 이거 썼어요. 나머지 얘네들 정리 마이너스 7. 아, 그러면 이거의 꼭지점 좌표는 마이너스 2, 7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중요해요. 할 줄 알아야 돼요. 나중에는 막 이제 익숙해지면 바로바로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는 천천히 익숙해지자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y는 분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분수의 형태도 한번 해봅시다. 3x 제곱 9x 마이너스 1. 자, 첫 번째 x 제곱의 개수가 항상 1인 게 좋잖아요. 그럼 3으로 묶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 가로를 살짝 이렇게 띄라고요. 마이너스 1은 바깥에. 그 다음에 이거의 반의 제곱 2분의 3의 반 2분의 3의 반 4분의 9 그리고 빼기 4분의 9 다시 빼주는 거죠. 그리고 요렇게 세 개가 완전 제곱식이 되죠. 3 그대로 땅땅 제곱. 그러면 여기는 x 이거에 반 들어가면 돼요. 반. 어차피 그 반을 가지고 나는 완전 제곱식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조심해야 되죠. 얘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3과 분배 법칙 한 다음에 나가야 돼요. 그럼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27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몇이냐? 3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4분의 4 통분한 거니까.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1이 되는 거죠. 분수가 나와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고 끝낼 거예요. 뭐냐면 일반형일 때 y는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일 때 사실 표준형 자체에 얘를 이렇게 구할 필요가 없을 때가 더 많아요. 뭐만 필요할 때가 많냐면 축만 필요할 때가 많아요. 즉 x 좌표, 꼭지점의 x 좌표만. 축은 x는 이렇게 갈 거니까. 왜냐면 축을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가 그려지거든요. 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 이렇게 갖고 이거 가지고 축 가지고도 많이 쓰는데요. 그러면 매번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꾸는 건 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자로 이제 일반화 시켜서 약간의 공식처럼 외우는 건데 하도 많이 쓰이고 유용하니까 외워뒀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한번 증명은 할게요. 증명은 할 건데 증명을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제 막 결과만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서 이거를 외워서 내가 써먹어야겠다. 이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나오는 거구나 정도만 이제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똑같아요. 표준형 만드는 방법이랑 똑같거든요. A로 묶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방법을 똑같이 했는데 이거를 문자로 만들어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공식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얘 반의 제곱. A분의 B의 반은 2A분의 B. 2A분의 B의 제곱은 4A 제곱분의 B제곱. 여기 또 빼줘야지. 이렇게. 좁네요. 어쨌든 얘 가지고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죠. A 그럼 x 플러스 이거의 반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2a분의 b의 제곱 하고 이거 나가서 뭐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 여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계산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축만 필요하니까. 축은 어디서 오니까 x 좌표에서. 이때 x는 x 꼭지점 x 좌표는 플러스를 가졌으니까 마이너스 가져야겠죠. 왜냐하면 0이 되는 x 값이니까. 그래서 추계방정식이 이렇게 공식화 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냐면 자 y는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거 딱 봐도 분수가 나와요. 3으로 묶으면. 근데 매번 표준화하기 힘들잖아요. 표준형으로 바꾸기. 그럼 바로 난 축만 필요할 것 같아. 문제를 봤더니 그럼 축만 끄집어 오는 거죠. x는 2a분의 이거의 2배, 이거의 2배, 이거의 2배의 마이너스 b 이거의 부호반대 4. 그래서 아축은 3분의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 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 자, 축 x는 얘 2배, 얘 2배, 얘 2배 마이너스 2. 이거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3. 그래서 2분의 4.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기초 오브 기초를 봤습니다.
이 정도는 아셔야 이제 다음 진도도 나가고 다음 개념도 알 수 있으니까요. 꼭 익히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